오늘은 레이저 다이오드의 레이트 방정식, 우리 발광 다이오드에서도 레이트 방정식을 유도해 봤습니다. 자, 레이저 다이오드에서도 똑같이 논의를 할 건데요. 오늘 논의할 것은 레이트 방정식에서의 정적 특성, 즉 DC 특성만 이번 시간에 고려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적 특성, 교류 성분이 되겠죠. 두 시간에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트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캐리어 밀도와 광자 밀도의 시간적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류를 주입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 농도도 변하고 광자 농도도 변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정식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레이트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부터 한번 살펴보면 캐리어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을 먼저 보면 우리 앞에서 V라는 것은 활성층의 최적이 되겠죠. 전류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QV분의 I가 되는데 이것은 이 전류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의 전하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Q를 단위 전하로 나눠주니까 전하의 개수, 캐리어의 개수, 캐리어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적과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단위 시간, 단위 최적당의 캐리어의 개수, 농도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우리 앞에서 배운 생성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리어가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요거는 뭡니까? 캐리어 농도를 일렉트론과 홀의 수명으로 나눠준 거죠. 바로 이게 재결합 수명이 되겠습니다. 재결합되면서 광자가 방출하겠죠. 그게 이제 자연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재결합이라는 것은 캐리어를 감소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감소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포톤을 방출하는 재결합도 있겠지만 비방출성 재결합도 있죠. 트랩에 포획된다거나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감소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유도 방출에 의한 감소분입니다. 자, 유도 방출이라는 것은 광자가 관여를 하죠. 그래서 광자 밀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이거는 광학 이득계수입니다. 공진기 한번 왕복할 때마다 광자가 계속 증폭돼야 되죠. 이득계수입니다. 요 두 변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n-n입니다. 이건 캐리어 농도가 되겠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써놨지만 transparency carrier density, 그래서 이득과 손실이 동일해지는 캐리어 농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레이저가 유도 방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겠죠? 첫 번째가 분포 반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진기입니다. 이 공진기 양쪽 미러에서 광자를 잘 가둬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왕복하면서 잘 가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광자는 분포 반전에 의해서 광자들이 계속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광자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 반전을 일으키려면 도핑을 헤빌리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도핑을 우리가 만약에 낮게 했다. 낮게 하면 우리 공진기가 아무리 이 캐리어 농도를 잘 가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캐리어 농도가 낮으면 유도 발진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성되는 광자들이 우리 이렇게 방출성도 있지만 트랩에 포획돼서 비방출 발광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농도가 낮으니까 그것이 광 증폭도 낮아집니다. 이득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진기를 왕복하면서 빛이 또 손실되죠.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를 낮게 도핑하게 되면 유도 발진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이상을 도핑을 해야지 이득이 증가하는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해지는 캐리어 농도를 우리를 NG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발진이 일어나려면 N이 NG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같으면 이득과 손실이 동일해지는
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NG가 더 크면 이때는 손실이 이득보다 큽니다. 이때는 유도 발진이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캐리어 농도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자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광자의 시간적 변화율은 역시 유도 방출 앞에 요거 그대로 쓸 수 있죠. 이거는 광자가 생성이 된 거니까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 N, 요거 타우 EH죠. 요게 재결합이죠. 요거는 자연 방출에 의해서 생기는 광자입니다. 여기 C라고 썼는데요. 요거는 자연 방출광 결합괴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여기 써 있네요. 자, 우리가 캐리어가 재결합하면 광자가 생기겠죠. 그 총 광자 중에서 그것이 모두 다 유도 발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연 방출도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유도 방출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광자 수 중에서 유도 발진에 관여하는 광자의 수의 비율이다. 그래서 확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굉장히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뭐 10의 마이너스 4승, 5승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연 방출광 결합괴수다. 어쨌든 요만큼은 또 광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자의 손실분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겠죠? 광자의 라이프타임, 즉 이거는 뭡니까? 광자가 밖으로 나가서 빛을 발하는 레이저 다이오드 안에서 광자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빛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피코에서 femtoseconds로 굉장히 짧다 그랬죠. 그래서 광자는 생성 즉시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발광 다이오드에서 다 논의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이 C를 붙이지 않았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다 수식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광자의 시간적 변화율은 이렇게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제 풀이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먼저 동적 특성은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적 특성, 즉 DC 성분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DC 성분은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다 0이 됩니다. 시간적 변화율은 0입니다. 그래서 자 0인데요. 이것을 또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도 방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문톡 전류보다 낮았을 때, 이 문톡 전류라는 것은 자연 방출하다가 갑자기 전류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급준한다 그랬죠. 광자 밀도가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톡 전류, 유도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류, 그 전류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방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이거 다 0으로 놓을 수 있고요. 예, 자, 그럼 요것만 0이 됩니다. 그죠? 요것만 0이 되니까 자, N은 I와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앞에서도 우리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전류를 증가시키면 N은 계속 증가하죠? 그때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광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자의 시간적 변화율은 요거 제로죠. 유도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놓으면 요게 0이 되니까 자, 광자의 농도는 C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이라는 것은 자, 요거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요거 없어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유도 방출이 일어나기 전에 정적 특성은 자, 캐리어 농도와 전류와의 관계, 광자 농도와 전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재결합 수명은 나노세크에서 마이크로세크 정도라 그랬죠. 포톤의 수명은 femto에서 피코세컨드, 그러니까 약 3오다 정도 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요 기울기가 되게 낮아서 요 I가 증가할 때
요거의 기울기는 이렇게 낮고 요거는 되게 가파르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때 여기 C가 없었죠. 여기 이제 C를 묘사했습니다. 자연 방출광 결합 계수. 그래서 보면은 전류가 증가하면 요 문턱 전류 이하에서는 이것이 급준하게 증가하고, 이거는 급준하게 증가 안 하죠. 아주 서서히 증가하죠. 이거에 갖는 물리적 의미는 뭐라 그랬나요? 앞에서. 즉 광자라는 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딱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소멸해 버린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거를 수명이라 그랬습니다. 광자가 없어지는 시간. 반도체 내에서 광자가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시간, 즉 밖으로 나가는 시간. 그래서 또 안에 머무르는 시간, 뭐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자하고 전류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그렇게 발광 다이오드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턱 전류보다 큰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 방출이 발생했을 경우, 즉 문턱 전류보다 더 큰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먼저 광자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방출광에 해당하죠. 이제 유도 방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자연 방출 이 값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해서 자, 요식과 요식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가 되겠죠. 요거 우변으로 남겨서 자, 이렇게 써서 n에 대해서 풀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값을 가만히 보면 이게 캐리어의 농도가 되겠죠. 이건 손실과 이득이 같아진 농도. 그 다음에 타우 pH는 포톤의 수명 상수죠. 그 다음에 이것도 광학 이득 계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 광학 이득 계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자 밀도의 시간적 변화, 즉 단위를 세크 마이너스 1승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광자 밀도의 공간적 변화, 그때는 센티메타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즉 단위 시간당 광자 밀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 또 단위 길이당 이 광자 밀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그 이득 계수가 됩니다. 이 값도 상수, 이것도 상수, 이게 다 상수가 되죠. 즉 캐리어의 농도라는 것은 문턱 전압 이상에서는 어떤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도 방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류를 증가시켜도 캐리어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좀 이상하죠?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캐리어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 요거하고, 그 다음에 광자의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은 요거 없애서 요 두 식으로 쓸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한번 합해 봅니다. 합해 보면 자,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변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광자 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자, 유도 방출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자, 유도 방출이 계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증가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려면 자, 여긴 다 플러스 값을 갖죠? 자, 요 괄호 안을 보면 자, 요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려면 요게 어떤 기준값이 되는 거죠. i가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i가 요거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보통 문턱 전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ITH. 그래서 i가 ITH보다 커야지 광자 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ITH로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n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구했었죠. 유도 방출이 발생했을 때는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요 파란색으로 쓴 수식들은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도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도 방출이 일어나면 문턱 전류, 즉 유도 방출이 일어날 문턱 전류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자 농도를 쓰면 우리 유도 방출이 일어났을 때 자,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ITH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N은 자,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도 방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I를 증가시키면 자, S 증가하죠. 그리고 캐리어 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상을 이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먼저 캐리어 농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캐리어 농도가 자연 방출이 일어날 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유도 방출, 문턱전류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값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I하고 N의 1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요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턱전류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값을 유지한다 그랬죠?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N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ITH는 앞에서 구한 요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자 농도를 한번 볼까요? 광자 농도는 자연 방출이 일어날 땐 이렇게 됩니다. C가 붙어 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타우 pH가 굉장히 작은데 여기 또 10의 -3승이라는 아주 작은 또 계수가 붙었으니까 이건 더 작아집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유도 방출이 일어나면 이 C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 10의 -3승이라 그러면 이거는 1000배 더 큰 겁니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거의 뭐 그냥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턱전류를 넘으면 유도 방출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때 광자 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왜 유도 방출이 일어나면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가?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N이라는 것은 요거가 되겠죠? 자, 요건데요. 자, 우리가 I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가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증가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서 뭐가 감소를 해야 되나요? 타우 EH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소한다는 건 뭐죠? 캐리어가 생성되는 즉시 재결합한다는 겁니다. 캐리어 농도가 워낙 많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캐리어가 생성 즉시 어느 순간에서 어느 전류 이상에서는 캐리어 생성과 동시에 그냥 바로 재결합해서 광자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전류값에서부터는 캐리어가 생성은 되지만 바로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재결합해서 광자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타우 요 EH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 한번 반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적 특성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신호 모델,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교류 성분, 그때 레이트 방정식, 즉 광자의 시간적 변화율, 캐리어 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을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수학적으로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